자, 우리 오늘 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를 무슨 갈래라고 하죠?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냐면 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누군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어떤 게 너무 즐겁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게 너무 짜증나고 싫고, 막 어떤 게 너무 슬프고, 막 이런 이 정서를, 내가 어떤 순간 막 감정이 가득 찬 순간 있죠. 그 가득 찬 감정이 이렇게 잘 것들을 분출시켜 줄 수 있는 갈래가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 갈래라고 하는데, 이 서정이 무슨 뜻이냐면 정서를 서술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시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시라는 갈래를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시는요, 세 가지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자, 시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첫 번째는 뭐죠? 운율. 자, 시는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에는요,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이거는요, 시고 소설이고, 이 어떤 거든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흥부, 놀부전, 자, 뭐 심청전, 자, 이런 거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주제가 있고요. 자, 리듬감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시의 특징이에요. 운율, 주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그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자, 마음에 어떤 형상이 그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는 사실 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의 내용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그쵸? 시의 내용 파악을 위한 5가지. 자, 이 5가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는 시를 딱 보면 항상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자, 이런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린 소년이다 라고 우리가 시적 화자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것은 뭘로 파악을 합니까? 표면에 드러난 화자일 수도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일 수도 있어요. 자, 않은 화자, 그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나, 우리, 뭐 이런 말들이, 나, 우리, 저희, 이런 말들이 있으면 표면에 드러난 거고, 나, 우리, 이런 말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이거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다라고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시적 화자가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겠죠. 자, 시 속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엄마랑 누나에게 말하고 있네. 그쵸? 시 속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자, 이거를 시적 화자,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적 대상 속에서는 지금 시 속에서 듣는 사람, 시적 청자까지 사실 제가 지금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시적 대상 속에 시적 청자. 청자는 바로 뭡니까?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 속에서 듣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전 지금 누구에게는 사실 시적 청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적 화자, 시적 대상, 그쵸?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시적 대상. 그리고 시 속에서는 상황이 있어요. 시 속에서는 상황이. 자, 시적 상황.
시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시 속의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이 작품에서는 엄마랑 누나에게 시적 화자가 이 어린 소년이 지금 어떤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 자, 시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자, 근데 이게 화자의 정서인지 대상의 정서인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지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지 뭐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정서를 파악해 주는 게 시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정서를 이야기하고 나 지금 너무 슬퍼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서 나 지금 너무 해서 좌절이야 이렇게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난 다시 해볼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시다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이 5가지를 파악하는 게 시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다라고 우리 공부해 왔어요. 자, 이거는 복습이고요. 자, 그리고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건 사실은 시어의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시는 다 시에 쓰인 단어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시어인데 그 시어의 의미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해낸다면 자, 그거 시를 잘 읽어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리 시옷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 쓰리 시옷이 바로 뭐였죠? 서술어, 수식어, 그리고 상황. 자, 그래서 시옷, 시옷, 시옷이다. 그쵸? 시옷, 시옷, 시옷이다. 서술어의 시옷, 수식어의 시옷, 상황의 시옷에서 쓰리 시옷으로 기억을 해두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좀 배운 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 만약에 어둠이라는 시어가 있어. 어둠. 그러면 어둠이라는 시어가 시 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둠이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시 속에서 시인이 지금 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줘야 돼. 시인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지금 이 소재를 플러스로 쓰였는지 마이너스로 쓰였는지 긍정으로 쓰였는지 부정으로 쓰였는지 이거는 시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둠이라는 시어가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 자, 이거를 꾸며주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 만약에 자,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요게 지금 어둠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기쁘게 하는 이래. 자, 그러면 이 수식어를 보고 이 어둠은 아하 기쁘게 하는 거네. 화자를 기쁘게 하는 거네. 시 속에서 지금 얘가 좋아하는 거네. 라고 해서 이 어둠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앞에가 나를 울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 이런 식의 아니면 서러운 막 이런 지금 마이너스적 지금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서러운 어둠.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어둠은 똑같은 어둠이지만 아하, 마이너스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시 속에서는 그렇게 쓰였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둠 뒤에 이제 서술어가 붙는데 어둠이 좋아라. 라는 서술어가 붙었어. 자, 그러면은 이 어둠이 좋아라 하면 이게 플러스로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쵸? 어둠을 좋다라고 지금 시 속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둠이 싫어라. 어둠은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어둠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이 어둠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적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겠죠? 자, 상황을 살펴봤더니 자, 상황이 화자가 박쥐야.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 박쥐가 화자야. 그러면 박쥐가 화자라면 자, 시 속에서의 상황이 지금 박쥐가 화자야. 박쥐가 말하고 있어. 박쥐는 어둠을 좋아하잖아. 그치? 이렇게 시 속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어둠이라는 시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박쥐가 화자라면 어둠이라는 시어는 플러스의 확률이 높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 시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쓸 것인가? 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 고백을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잘 서술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시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습니까? 자, 이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이라는 거는 시의 내용. 자, 시적 발상의 줄임말이에요. 시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 방식. 자,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냐는 거죠. 내가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해. 그러면 자, 이 사랑 고백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그때가 1년 전이었지. 내가 너와 함께 봄을 맞이했었지. 자, 그리고 여름이 됐었지. 여름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랬어. 가을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랬어. 겨울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시상 전개 방식. 자, 1번. 자, 1번은 뭐냐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 그래서 시간적 전개 방식. 시의 내용을 어떻게 펼쳐갈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적 전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적 전개 방식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행적 구성이다. 시간의 원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순행적 구성이다. 또 이거는 그 어떤 것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추보식이라는 게 뭐냐면 걸음보자를 써서 걸음을 추적한다. 걸음을 추적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원래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이 순행적 구성의 예시를 우리가 또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아침이었어. 저녁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든지 아침, 점심, 저녁 이래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 뭐 그리고 이제 1월이었어, 2월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어제 얘기를 어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지금 이야기가 1월 1일, 1월 2일, 뭐 1월 3일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행적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행적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시간의 원래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역순행적. 자, 순행적이 있고 역순행적이 있어. 자, 역이 붙었어. 역. 그러니까 시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회상 같은 거. 자, 이게요, 시간의 흐름이 오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일이 왜 있었던 거냐면요 하면서 어제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 자, 여기서 시간의 흐름이 역순행적입니다. 역순행적. 자,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하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현재에서 어떻게요? 과거로 가는 거. 자, 과거로 가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순행적이라고 하면 어떻게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가 순행적이고, 자, 역순행적은요, 현재에서 어떻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지금의 상황을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현재 막 얘기하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30살인 자, 그 시점으로 서술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장면들을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이 역순행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 전개 방식인데, 시간적 전개 방식에는 순행적 이 구성 방식이 있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시상 전개 방식 두 번째는요, 공간에 따라서. 자, 내가 사랑 고백하려고 하는데 내가 운동장에서 너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교실에서 널 봤을 때, 내가 교회에서 널 봤을 때 어떤 느낌,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장소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나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간적 전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 외워둡시다. 시간적 전개 방식이 있고 거기에는 순행이 있고 역순행이 있고 공간적 전개 방식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공간적 전개 방식은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장소가 이동돼.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장소가 이동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장소 이동에 따라서 내용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공간이 바뀌는데 내 시선이 바뀌어서 내 눈의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오른쪽 보다가 가운데 보다가 왼쪽 보다가 아니면 내가 위에 보다가 아래 보다가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 전개를 해낼 수 있고요. 내용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시선의 이동.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그 산 전체를 봤어. 그러다가 산 속에 있는 나무 하나를 봤어. 자, 산 전체를 봤어. 이거는 멀리서 본 거죠, 멀리. 자, 원경으로 본 거죠. 그쵸, 원경. 자, 원자를 쓴 거예요, 멀원. 자, 멀리서 봐서 그 산 전체를 봤어. 자, 멀리서 본 거죠. 근데 어떻게요? 나무를 봤어, 나무를. 자, 그러면 그 산 속에 나무 하나를 봤어. 이거는 내가 가까이 본 거죠.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경. 자, 그래서 원경과 근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경과 근경은요 되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나무 전체를 보다가 자, 그러다가 나뭇잎 하나를 봤어. 자, 그럴 때는 나무가 원경이 되고 나뭇잎 하나가 근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 가까이서 보다가 멀리서 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공간적 전개 방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조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라고 해서 껍데기랑 알맹이가 완전 대조되죠. 그런데 그렇게 대조를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부각된 효과가 있어요. 누군가가 키가 크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키 작은 애를 옆에다 갖다 놓는 거야. 얘는 얼굴이 하얘 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으면 얼굴이 까만 애를 옆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주제가 더 선명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조적인 전개 방식. 자,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자, 이런 게 대조적 전개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있냐면 수미상관의 전개 방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수가 머리 숫자. 자, 이 사람이 이곳의 수장이야 라고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우두머리야 라는 뜻이잖아. 그치? 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자, 머리 숫자를 썼고요. 머리수. 자, 그리고 자, 미는 뭐냐면 꼬리미자를 썼어. 꼬리미. 그래서 지금 시의 맨 처음 부분과 맨 끝 부분,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서로 관련이 있다. 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앞에다 한번 얘기하고 또 맨 끝에다가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안정감 있겠죠. 햄버거 구조처럼. 그쵸? 빵이 있고 다른 말하고 싶은 거 쫙 말하고 다시 또 빵이 있어. 자, 그럼 안정감 있겠죠. 이런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이란 말은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 시상전개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경후정의 방식이 있어요. 선경후정의 방식. 먼저는 경치를 막 이야기하는 거야. 먼저 경치를 막 이 외부적인 경치를 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얘기해주는 거야. 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기 저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자, 지금 풍경 얘기해줬어. 저기 있는 꾀꼬리의 모습을 얘기해줬어.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답네 라고 하면서 야, 근데 나는 혼자야. 꾀꼬리는 저렇게 둘이 정답구나. 나는 혼자야. 라고 하면서 외로울 쌓인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라고 해서 자기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작품이 황조가라는 제가 이 고대 가요를 하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먼저는 경치를 제시하고 후에는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경후정의 방식도 있다.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이 점층적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점점점 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점층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죠. 또는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6가지 기본을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은 밑으로 쓸 수 있으면 쓰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참고로 좀 여러분이 더 알아두실 거 뭐가 있냐면 기승전결 이라는 시상전개 방식도 있어요. 자, 7번으로 그냥 씁시다. 그게 낫겠네요. 자, 7번으로 쓸게요. 자, 7번. 자, 여러분은 밑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7번. 기승전결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기승전결은 뭐냐면 시상이 일어났어. 시의 내용이 처음 시작됐어. 자, 그리고 어떻게? 점점점 올라가네. 자, 점점점 올라가네. 자, 그러다가 전환됐어. 자, 그리고 마무리됐어. 자, 라고 해서 한시에서 이 기승전결 구조가 많이 쓰이고요. 또 그 이육사의 절정 같은 시를 보면요, 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하지만 내가 눈 감아서 생각해볼 밖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울은 강철 같지만 무지개다라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해내거든요. 시상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 기승 전, 결. 자, 요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8번째. 자, 우리가 또 뭐 얘기할 수 있냐면 갑자기 어조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 슬퍼요. 내가 당신과 헤어지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별은 나중에 다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슬픔의 감정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야.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뀌는 건 나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나 다시 해볼 거야 라고 하면 그 어조가 바뀐 거, 말투가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조 변화도 우리가 시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하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별해서 나 너무 죽을 것 같고요.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이별은 오히려 이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게 할 거라는 거 내가 그걸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어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연상.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 또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의 내용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나.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나. 이런 식으로 연상에 따른 그 내용 전개 방식을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점심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저녁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렇게 서술하면 그거는 시간적 전개 방식, 그렇죠? 자, 내가 학교에서 널 봤을 땐 이런 감정이었고, 내가 교회에서 널 봤을 때 이런 감정, 내가 운동장에서 널 봤을 때 이런 감정. 자, 이거는 공간에 따라서 지금 전개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A를 봤을 때는 별로 이런 감정이었는데 너를 보니까 이런 감정이 느껴져 라고 해서 약간 대조를 사용할 수도 있어, 그쵸? 대조적 전개 방식.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자기 마음 막 설명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끝난다면 그거는 수미상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야, 이 예쁜 꽃 막 이런 얘기를 막 풍경 얘기를 막 해. 그러더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선경후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점층적인 거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내 앞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나의 마음을 서술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점층적 전개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처음에 어땠고 그게 어떻게 점점 더 올라갔고 그러다가 그 마음이 어떻게 최고조에 달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 지어졌는지 얘기했다면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조 변화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어떤 태도가 바뀔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기분이었는데 그러나 하면서 어떻게요? 이 뭐 슬픔의 태도였다가 갑자기 기쁨을 뭐 이야기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 어조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났고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났고 자 이런 식으로 연상을 따라서 우리가 시상전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오늘 시상전개 방식 9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의 개념을 이렇게 좀 훑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배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또 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볼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 볼 기회가 있다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어린 학년들이라든지 그래서 가르쳐 볼 기회를 좀 이렇게 마련해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기 사항이에요. 시 기본 개념들은 암기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들이 요거를 그냥 안 보고 지금 안 보고도 아이들이 그 시의 3요소에는 운율, 주제, 심상이 있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지.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3가지 시옷이 있지. 시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의 예를 들어보자면 9가지가 있지.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도 안 보고 백지 테스트 혼자 해보셔야 돼요. 시는 서정갈래지. 시는 운율, 주제, 심상의 3가지 요소가 가지고 있지. 주제는 다시 우리가 3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고 이거가 있지. 자, 시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시옷이 있지. 시의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9가지의 방식이 있지. 근데 이렇게 딱 한정되는 건 아니야.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도 돼. 어떤 시는요, 눈을 감았을 때 하면서 자기가 상상한 걸 막 얘기해. 눈을 떴을 때 막 이렇게 시상 전개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상 전개 방식 여러 만들어도 돼. 근데 저하고는 지금 많이 나오는 시상 전개 방식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자, 머리에 잘 숙지하셔서 이 기본 개념이 있어야 시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